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국내 해외의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도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은 추후에 별도 컨텐츠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실 만한 관련주 비교 시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딱 집어 몇 개만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가 기존 2만여 개에서 전기 자율주행차 구현 시 7천여 개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자율주행 시장으로 넘어오려는 기업들도 많아서 자동차 부품사, 블랙박스, 인포테인먼트, 통신, IT 등 다양한 출신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뚜렷한 리더십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중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 출신인 현대모비스, 만도와 블랙박스 관련 기업 출신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미동을 먼저 다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배경 지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인지기술, 판단기술, 통신기술로 나눠지는데요. 빨간색 인지기술들을 보시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으로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선 이탈이나 추돌 위험 감지 등을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 기능을 구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런 인지기술 쪽에 해당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매력도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기업들의 실적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위의 표는 2018에서 2020년의 수치이고요. 아래 표는 더 자세하게 2020년의 분기별 수치입니다. 참고로 2020년과 2020년 3분기는 추정치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파란색 음영 표시는 긍정적인 부분, 빨간색 음영은 부정적인 부분을 표시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 시총이 22조 원에 육박하는 제일 큰 기업입니다. 현대차 등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로 유명했는데 최근 에이다스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의 표를 보시면 시가총액은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약 1.8배 올랐는데 뒤에 나올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 적게 오른 것이고 아마도 현대모비스가 판매하는 타 부품들은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 시황에 따라 실적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모두 18년에서 19년으로 갈 때 좋아졌었고요. 20년에 다시 18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업황 부진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PER은 그다지 낮지는 않은데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비해 PBR만큼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부채 비율 또한 40대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올해 분기별 실적을 봐도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은 모두 3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자동차 업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PBR은 여전히 낮고 부채 비율 또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 변수 이전에 매출, 순이익 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PBR이나 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 올해 분기별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점수를 매긴다면 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도입니다. 만도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시총도 1조 7,500억 원 정도로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2.3배로 타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비해 아직 덜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처럼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코로나 이전엔 좋아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률이 18년에서 19년으로 갈 때 특별히 오르진 않았었고 20년은 자칫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PBR은 1에서 1.1로 모비스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쉬운 건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200에 가까운 숫자로 꽤 높은 편입니다. 아래 분기별 실적을 보면 그나마 2분기 적자에서 3분기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PBR이 낮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모비스보다는 낮은 고에서 중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원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었다가 최근 3년간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시가총액은 1,700억 원 정도로 앞선 기업들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너무 작지도 않은 기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점 대비 3.9배나 올라있다는 것은 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8년에서 19년 매출과 당기순이익 관련 수치는 모두 감소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PER, PBR이 앞선 기업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올해 특히 매출 순이익은 1, 2분기로 오면서 좋아진 모습입니다. 3분기도 흑자가 아닐까 예상해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PBR이 2.5에서 3.7로 높아지고 있다. 즉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매출 역성장에도 순이익이 증가했고 올해 순이익이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 같다. 즉 꽤 좋은 모멘텀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PBR도 꽤 높아졌다. 즉 하락 시에 매수해볼 만하겠다. 인 중에서 고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은 더 미동인데요. 참고로 저렇게 영어로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더 미동은 블랙박스 관련 기업 출신입니다. 시총은 451억 원으로 매우 작은 기업인데요.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저점 대비 2.6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매출은 18에서 19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0년은 그 중간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인 적자 기업입니다. PBR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긍정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올해를 보면 역시 매출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로 예상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기업은 개인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에 얼른 매수하는 것이 덜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시총이 매우 낮다는 점도 걸리기 때문에 중에서 저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근 3개년 및 올해 3개 분기의 실적을 보니 표와 같이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중장기 투자, 리스크 회피 성향의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점수들이 유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테마를 잘 타서 단기 차익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자가 나든 말든 시총이 낮아서 가벼운 기업, 또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유효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일주일 넘게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가벼운 기업이 확실히 하루에 20%씩 오르는 등 잘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심하게 물리는 게 싫기 때문에 매수에 손이 안 갑니다만 그런 기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성향에 맞게 기업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방금 살펴본 수치는 과거의 수치일 뿐이라는 점인데요. 가치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과거의 수치만 보고 투자를 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성장성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각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이슈를 보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점수도 매겨보기로 하죠.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적인 ADAS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거리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의 기능이 있죠. 단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전동화, IVI, 제동, 조향, 램프 안전, 현가 제품들도 제조 중이라는 것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자동차 시장의 업황도 봐야 하는 것이죠. 왼쪽 그래프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 3분기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내년도 외부 변수가 없으면 상승을 예상한다고 증권사 리포트들은 예측하고 있긴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라이다에도 적극 투자 중입니다. 레이더는 360도, 단중, 장거리 모두 가능한 레이더들을 독자 개발했다고 하고요. 라이다는 라이다 전세계 선도업체인 벨로다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1년에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반면 4에서 5단계 기술의 경우 앱티브라는 세계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착실히 자율주행차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올해 2분기 누적 4,800억 원, 매출액 대비 3%를 쏟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타 기업들 대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도입니다. 현대모비스와 비슷하게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역시 전통적인 차 부품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업황도 같이 보면 좋은데요. 만도는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해외 신규 고객도 계속해서 유치하는 등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ADAS 사업은 빠르게 성장 중인데 매출액뿐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분기 기준 15%로 과거 대비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차량뿐 아니라 아반떼, 카니발 등의 차량에도 카메라나 레이더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노력도 지속 확대 중인데 해외 12개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는 매출 대비 6.86%로 현대모비스와 비교했을 때 절대 금액은 훨씬 작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7% 가까운 수치를 보면 기술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만도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2에서 3단계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 초에 4단계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21년쯤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를 고객으로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전방 표시 장치, ADAS 등의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판매하던 업체였는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현재는 전방 표시 장치, ADAS 매출이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가 무엇이냐 하실 텐데요. 레이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블랙박스처럼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로 찍기 때문에 주차 모드에서 초저전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아우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전방 표시 장치는 이렇게 앞유리에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띄워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션 센서로 장치를 제어하게 한다든지 LCD 각도를 운전자 시각에 맞게 자동 조절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통해 차별화하는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4, 5단계 자율주행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면 운전자가 굳이 차세대 HUD를 볼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30년까지도 2에서 3단계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하니 당분간 실적 성장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ADAS의 경우 BMW에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차별화 기능 등을 개발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는 기존 고객인 아우디를 대상으로 신규 수주를 받아 올해 하반기 출하 목표인 상황이고, 최근 영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공개 입찰을 통과해서 올 하반기 출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공개 입찰을 통과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연구 개발 노력도 지속 중인데 3D 지도 기술을 가진 모빌테크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고객과 제품이 명확한 기업을 좋아하고 기술적 경쟁 우위가 증명된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과연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더 미동의 사업 현황을 보시죠. 더 미동은 유라이브라는 블랙박스 브랜드 생산 업체였고 ADAS, 루지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루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루지는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보이시는 레저용 탈 것인데 언덕 위에서 아래로 트랙을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자동 방식이 아니라 수동 브레이크를 가진 비교적 단순한 놀이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루지를 탈 수 있는 트랙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카트라이더 게임을 현실에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말에 놀러가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더 미동으로 돌아오면 왜 갑자기 루지 사업을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 구조도 아직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고 ADAS도 뚜렷하게 어디에 공급했다 같은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총도 굉장히 낮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과거 기사들을 보면 애플이 자율주행차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는 소식에, 정부 자율주행 기대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더 미동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 관련해서 공시할 특별할 정보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즉, 이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기업 내재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테마가 유행함에 따른 테마주 또는 작전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용하시면 단기에 큰 이익을 보겠지만 물렸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펴본 바를 토대로 미래 성장성 점수를 매긴다면 맨 오른쪽 열과 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미동은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면 다른 세 기업은 하락 시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업황이 회복될 때 이득을 함께 볼 주식은 비록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자율주행만 떼어놓고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보일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으며 크게 빠질 때이겠죠. 이와 별개로 단기 테마 수익을 원하신다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